13년 전 결혼해 딸 셋을 키우고 있는 40대 안 씨는 최근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합니다. 바로 누군가 안 씨가 딸들을 성추행했다고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곧바로 분리 조치가 되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던 안 씨는 아이들과 얘기라도 하게 해달라고 애원해봤지만 끝내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억울함도 잠시 설상가상으로 다음 날 유일한 증인인 아내까지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고 몇 달 뒤 안 씨의 호적에는 영문 모를 넷째 아이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혼란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제보를 하게 됐다는 안 씨. 이 가정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지금 들으신 이 사연은 또 우리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또 제보를 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어질어질한 내용이에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일단 이 내용은 제보자분의 주장. 하지만 저는 대단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자, 그걸 일단 전제로 하고 차근차근 안 씨, 제보자분의 얘기를 들어보죠. 네, 일단 이 안 씨는 결혼 13년 차고요. 세 딸이 있습니다. 이 딸들은 모두 초등학생인데 이 사건 전까지는 정말 평범한 부녀 관계였고 사이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큰딸 같은 경우는 밖에서는 말이 많이 없는 편인데 안 씨랑은, 그러니까 아빠랑은 말도 곧잘하고요. 어린이날에는 같이 여행도 다니는 이런 좋은 부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이 안 씨가 딸들을 성추행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는 건데 이 전화를 받고 안 씨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바로 경찰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도 아빠가 성추행을 한 게 맞다고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네요. 자,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성범죄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게 분리 조치가 되는 겁니다. 분리 조치가 되고 아이들은 위탁소에 보내진 상황인데 안 씨는 한 적이 없다라고 본인은 결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형사 절차에서 제대로 조사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짓말 탐지기 등 여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진실로 나와서 경찰은 무혐의로 종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 경찰의 무혐의에 대해서 이의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이의 신청을 했고요. 검찰에 갔는데 검찰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사건이 지금 종결이 늦춰지는 그런 상황인데 안 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좀 보고 싶은데 사건이 종결돼서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종결을 하고 이제 검찰로 보냈는데 아무튼 지금 ING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군요. 가해자, 피해자 관계니까요. 아하. 자, 팀장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사안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아내가 가출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가 더 이상한 거는 사실은 자기 남편이 경찰에 소환조사 받게 되면은 참고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아니라고 해주고 또 그리고 그 아니라고 발족되면서 항의를 해줄 텐데 불구하고 아내가 그 시점에 맞아서 말도 없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또 아이들도 연락이 안 되고 그 아내를 찾아보니까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엄청 답답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데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지도 못하는 아이의 검진 고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에? 깜짝 놀래가지고 예.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봤더니 예. 안 씨의 호적에 안 씨는 전혀 모르는 아이가 버젓이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소장님? 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연락이 없이 집을 나갔잖아요. 그 사이에 출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출산을 해서 이 안 씨의 호적에 올려버렸는데 문제는 이 아이는 안 씨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이렇게 외도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지금 30대지만 워낙에 결혼하고 나서 이 외도 문제가 여러 번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나면 둘째 딸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다른 아저씨 좀 집에 데리고 오지 마. 막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안 씨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추행 범이라고 신고하고 막 이랬을 때도 이미 이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혀 모르다가 이 모든 것이 다 좀 짜여진 것 같고 수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약간 뭔가 그 아내의 갑작스러운 잠적, 또 벼랑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아이가 나의 호적에 올라와 있고 나는 또 아이들을 성추행한 범인으로 지금 몰려 있고
아,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거. 네, 이 가정이 애초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게요. 일단 안 씨는 아내랑 사이가 원래 안 좋았습니다. 딸들이랑은 사이가 좋았는데 아내랑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집안 경제 사정이 좀 좋지 않았는데 이 아내는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이 밖에서 다른 남성들만 만나고 다녀서 정말 매일같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울 때마다요, 이 아내는 너 감옥 보내고 싶다. 애들도 싫고 너도 싫어서 다 버려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배경이 있는데요. 이 예. 자신은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아내는 집을 나가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 아내는 상간남의 아이를 가진 상황. 그러니까 지금 안 씨의 주장이고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게 다 아내의 계획이 아닌가. 아내가 짠 판에 내가 제대로 걸려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억울하고요. 이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제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예, 제보자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일단 본인은 결백한데 이런 상황이 있으니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시겠어요. 자, 제작진과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진짜 이 억울하다라는 말씀만 수백 번을 하셨습니다. 자, 그분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저를 감옥에 보내고 싶다. 애들도 싫다, 저들도 싫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임신을 했다더라고요. 남의 자식을. 황당하고요. 그때는 뭐 황당하고 뭐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하고 뭐 억울하고 막 이런 생각 많이 들었죠. 제가 안 했는데 뭐 확실히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애들한테 얘기를 뭐 들어봐야 되는데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때는 좀 많이 울었어요. 부모님도 울었었어요. 저는로도 금산이 앞에서 많이 울고 이게 너무 억울하다고. 자, 소장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이 안 씨의 주장은 아내가 짜놓은 판에 내가 걸려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 씨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치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왜 아빠를 이 성추행범으로 지목을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다 사실이라고 이제 친다고 하면요. 아이들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쳤을 때는 일단은 엄마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강요를 한 거죠. 아이들은 아빠도 중요하지만 아빠가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집에 자주 없었을 수 있잖아요. 엄마가 더 절실한 존재죠. 엄마는 물속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둘 중에 하나 있을 수 있죠. 아직은 순수한 초등학생 아이들이니까 정말로 뭐 엄마가 너네 그때 아빠가 목욕시켜준 거 그런 거 다 이상한 거야. 다른 엄마 아빠들은 목욕 같은 거 안 시켜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억이 왜곡되고 잘못돼서 네 맞아요. 아빠가 저희를 자꾸만 목욕을 시켰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닐지도 모르지만 엄마가 협박할 수 있죠. 니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엄마는 너네 키울 수 없어 떠나야 돼. 그래서 니네 이제 고아원에 가야 돼. 아빠도 안 키워. 내지는 너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결국에는 엄마는 아빠랑 이혼할 거야. 라던가 하면 순수한 아이들은 기억을 왜곡시키거나 협박했을 때 네, 충분히 이제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이 성추행 관련해서는 경찰에서는 무혐의를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이게 종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 씨의 주장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안 씨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아이들만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아이들 얼굴을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 씨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아이들이 가까운 아이들이 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학교 가까운 곳에 집을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라도 이제 가까운 학교에 있게 되면 아이들 뭐 등교나 학예 시에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가까운 데로 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 입장에서는 엄마도 오고 아들도 빨리 합류해가지고 살길 바라는데 아직도 아내는 연락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원래 세 딸이 있었습니다. 세 딸이 있는데 갑자기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는 아이가 호적에 올라서 지금 4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친딸인 줄 알았던 셋째 딸도 이 안 씨는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와서 든 생각은 사실 아니고요. 이
막내였던 이 셋째 딸을 임신했을 때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도 태어나자마자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하필이면 좀 몸이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아이가 아파하니까 일단 아이는 살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건강해지면 해봐야지, 좀 집에 돌아오면 해봐야지, 좀 더 잘하면 해봐야지 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안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 막내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지금이라도 해볼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에 하나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셋째 딸은 끝까지 품을 거라고, 끝까지 책임질 생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도 이분과 통화를 했는데 정말 들으면서도 정말요? 정말요? 정말요라는 반문을 계속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갑자기 딸 성추행범으로 몰렸는데 이 모든 게 아내의 계획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자, 안타깝게도 아이를 당분간은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단은 이제 주장인데 결국은 아이들도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경찰이나 이 수사 당국에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분리가 된 상황이고, 성범죄 상황에서 가해자 피해자 분리는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게 종결이 되기 전까지는 만나는 거는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호적에 올라오는 그 모르는 아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는 이제 호적이 아니고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건데, 이 혼인 중에 아이는 자신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은 관계에 있어요, 아내하고. 그래서 넷째 자녀 같은 경우도 자신의 아이로 추정이 됩니다. 이 경우는 이것을 하는 방법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DNA 검사가 요새는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에 이 아이의 친부한테 가게 한다든지. 근데 그것도 복잡합니다. 친부가 누군지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아이를 또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단순히 빼는 게 가능한지 그런 것까지 해보면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험난하고 복잡한 과정이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이 제보자 안 씨는 저희 제작진하고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예.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말 진짜 나쁜 마음까지 잠깐 먹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생각에 겨우겨우 그 마음을 구겨 넣으셨다고 하던데, 자, 팀장님부터 좀 조언이랄까요?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아내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모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이 안 씨를 누가 무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신고라든지 고소 고발하면 처벌받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무혐의 나게 되면은 본인 혐의가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무고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거는 이제 신고하게 되면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아내를 돌아가게 하고, 또 아이들을 빨리 합칠 수 있게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연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자, 소장님요. 네, 저도 이제 안 씨의 이야기를 다 믿고 이제 조언을 드린다는 네네. 가정하에요. 일단은 아이들을 지키셔야죠. 일단 나쁜 마음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이 아이들은 지금 상당한 위기에 있습니다. 위험에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협박을 해서 이 아빠를 아이들이 무고하게 만약에 성추행범으로 몸벌하면 이 아이들 크면서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아빠가 나쁜 마음까지 먹었다? 그럼 이 아이들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들로서는 아빠가 정말 우리를 추행했어 라고 생각하는 기억 왜곡을 갖는다면, 기억이라는 건 왜곡되는 거니까요. 그런 왜곡된 기억을 갖는다면 평생토록 또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아빠한테 성추행을 당한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결백을 밝히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들이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인 체크를 한번 받아보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돼요. 형사적인 사건도 해결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사실은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사적으로도 지금 새롭게 올라온 자녀 또 세 번째 자녀도 지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민사적인 부분도 지금 해결이 될 것 같고 이 아이들이 위탁되고 있는데 엄마가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엄마의 친권의 양육권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혼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본인 혼자 하기 어렵다면 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냥 계속 한숨만 쉬고 계세요. 네, 일단 톡보리님은요, 이 엄마가 저렇게 비정상적이라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 줍니다. 어서 아이들 찾으세요 말씀하셨고요. 에이소님, 왜 착한 남편이 저런 여자를 만났나? 김규선님, 너무 착하니까 이렇게 당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싸이님은 이 기억이 왜곡됐어도 아이들이 성추행당한 사실 자체는 진짜일 수 있으니까 찾게 되면은 꼭 이 부분도 알아보시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